예, 이어서 지난 강의 중에서 3절 첩보 수집 처리 단계에서 각국의 기술 첩보 수집 수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첩보 위성 운영에 이어서 강의는 이제 첩보 항공기에 대해서 각국의 첩보 항공기, 기술 첩보 수집 수단 중에서 첩보 항공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이제 미국은 유인과 무인 정찰기를 모두 운영하면서 전 세계 정보 수집과 군사작전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인 정찰기 중 RC-135 시리즈는 중고도에서 통신 신호 정보를 통합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벳 조인트는 이제 일반 신호 첩보, 또 코브라 볼은 미사일과 정밀 신호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 유투기는 이제 고고도 정찰기로서 27km 상공에서 영상, 전자, 통신 정보를 수집하고 현재 한국 오산 기지에서 일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SR-71은 이제 마하 3.3 초음속기로서 고고도 정찰 임무를 수행했고, E2 호크아이와 또 E3 AWACS는 이제 조기 경보 및 정찰 기능을, 그리고 EAC 그다음에 J-STARS는 이제 합동 전략 정찰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또 해군의 EP3E 에이리즈하고 신호첩보는 이제 신호첩보 전용 이제 정찰기였고, P3기는 이제 대잠 초계 임무를 수행을 했죠. 무인 정찰기, 즉 드론도 이제 대규모 운영 중에 있습니다. RQ-1, MQ-1 프리데이터 같은 경우는 중고도에서 영상과 신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며 필요시 타격도 가능합니다. 또 MQ-9 리퍼는 이제 고고도 헌터 킬러로서 30시간 이상 비행하면서 정찰과 타격 모두 이제 가능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또 RQ-4 글로벌 호크 같은 경우는 자동 이착륙과 장거리 고고도 정찰이 가능하고 실시간 화상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RQ-7 섀도우와 MQ-5 헌터는 이제 전술 정찰용으로 활주로 없이 이륙할 수 있고 일부 무장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국은 다양한 고고도, 중고도 정찰기와 무인기를 활용해서 신호, 통신, 영상 정보를 통합 수집하며 실시간 정보 제공과 필요시 타격까지 가능한 종합 정찰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도 이제 다양한 유인 정찰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상, 해양, 고고도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TU 계통, TU-95는 이제 1960년대 중반에 개발된 것으로서 지상과 해양 정찰 임무를 수행해 왔고, 또 TU-141은 이제 TU-95 장거리 폭격기를 개량을 해서 러시아 해군에서 운영 중에 있는 것이고, 또 야크 RV 같은 경우는 1963년부터 운영이 되었던 것으로서 소련의 대표적인 정찰기였죠. 그 다음에 M17 마이스틱 같은 경우는 1980년대 개발되어서 미국의 유투기와 유사한 고고도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영상과 신호 첩보를 수집을 했고요. 또 미그 25R 같은 경우는 미그 25기에다 이제 카메라를 장착한 고성능 정찰기라고 보면 됩니다. 요약하면 러시아는 TU-95 계열 장거리 정찰기와 고도 정찰기, 또 해양 지상 전형제 정찰기 등 다양한 항공 자산을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 Y9JB 가오신 8호라고 하는데 이것을 2012년 이후에 운영하고 해왔고 5,700km 장거리에서 영상, 신호, 전자첩보를 수집을 할 수 있고 한국의 방공식별구역까지도 자주 이제 진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U-145M은 1000km 범위에서 신호첩보 수집이 가능하고 약 1500대의 무인기, 프레데이터, 이와 유사한 이제 원룸과 스텔스 무인 전투기 리젠을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G3M2를 2차 대전 당시에 진지만 정찰에 사용했고 RF4기, 그 다음에 호커 800, 또 YS11, 그 다음에 걸프스트림기 등 50여 대의 정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제 1940년대 신켈 70, 그 다음에 2차 대전 중에서 그랍, 제플린 등 역사적인 정찰기 운영 경험이 있고, 이스라엘은 무인 정찰기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1990년대 걸프전에서
AAI RQ2 파이어니어를 사용했고 2000년대 초반에는 스카우트와 2007년 개발된 헤론 중고도 무인 정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각국은 이제 장거리 유인기와 중고도 무인기를 병행하며 영상, 신호, 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다양한 정찰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같은 경우는 유인과 무인 정찰기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데 북한 전역의 감시와 신호, 영상, 전자정보 수입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인 정찰기로는 RC-800B 백두 정찰기가 있고 이 기종은 고도 12km에서 500km 범위까지 신호 첩보를 수집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영상은 이제 RC-800G 금광 정찰기가 있는데 고도 13km에서 사 영상 장비를 이용해서 해상도 3cm 수준의 영상 첩보를 수집할 수 있고 평양에서 원산 이북 지역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펠컨 2000S 정찰기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도입돼서 12에서 13km 고고도에서 북한 전역 370km 범위의 신호 첩보를 수집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 관련 전자포를 탐지할 수 있는 피신트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KF-16 전투기를 기반으로 해서 RF-16 세매 정찰기는 사 등 감시 장비를 활용해서 작전을 수행 중에 있고요. 무인 정찰기 분야에서는 RQ-4 글로벌 호크가 대표적입니다. 이 고고도 무인 정찰기는 20km 상공에서 36에서 42시간 채공하면서 사 및 전자광학 적외선 감시 장비를 탑재해서 해상도 3cm 수준으로 북한 전역을 감시가 가능하고 군단 4단 대대급으로 송골매, 또 헤론, 서처, KUS-9, 소형 리모아이 등 다양한 UAV를 운영하며 작전 반경 100km 이상에서 중심 지역과 야간 지역까지 이제 감시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하면은 한국은 유인 고고도 정찰기와 장거리 및 중단거리 무인 정찰기를 병행 운영하면서 신호 영상, 사, EO, IR 정보를 통합 수집하며 북한의 핵 미사일 활동과 군사 동향을 감시하고 필요시 선제적인 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기술첩보 수집단으로서 첩보함정, 잠수함, 지상기지, 또 인간 첩보 수집단에 의한 영상 첩보 수집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더 리버티호를 1967년도, 그 다음에 더 페블로호를 1968년도 이렇게 함정으로 운영을 하면서 중동 전쟁과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첩보 수집 활동에 활용이 되어 왔고요. 이후에 AGTR 또 AGER 등 특수 첩보 수집함을 운영했고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는 순양함과 구축함에 클래식 아웃보드라는 전자첩보 장비를 탑재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미국은 1959년부터 암호명 홀리스톤이라는 잠수함을 활용해서 소련의 미사일 발사 정보와 전자통신 영상 첩보를 90일간 감청하고 감축을 할 수 있었으며 해왔었고, 또 NSA 주도로 해서 약 45개 기지를 20여 개국에서 운영하면서 일반 기지와 대사관 감청 기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신호 부대를 이제 통해서 전방위 기지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해서 감청 활동을 수행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첩보원이나 여행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목격 장면을 스케치해서 제공하는 방식도 영상 첩보를 수집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기술 첩보 수집은 위성, 항공기, 함정, 잠수정, 지상기지, 인간정보 수집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기술 첩보를 수집하고 있고, 각 수단은 이제 전략적인 상황과 정보 유형에 맞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각국의 기술 첩보 수집단에 대해서 지난 강의에 이어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3절 5 라항의 신호 정보를 106페이지부터 해서 요약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강의를 들은 분들은 이제 국가정보학 총론 책을 구매를 해서 들으시면 더 좋은데요. 책은 현재 제 개인 카톡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보시는 은행에 입금을 하시고 저한테 신청하시면 발송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자책은 전자책 판매 모든 서점에서 인터넷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상 간략히 각국의 기술첩보 수집수단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